네, 뉴스이시 지금 가장 주목하는 인물을 만나봅니다. 구하림의 인터뷰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요즘 맛있는 빵집 찾아다니는 이른바 빵지순례가 유행입니다. 이 빵지순례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빵집, 바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인데요. 4년 전 이 브랜드를 직접 만들고 인기 빵집을 넘어서 문화현상으로 만든 분이 있습니다. 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총괄 디렉터 이효정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아티스트 베이커리, 카페 레이어드 하이웨스트에서 브랜드 총괄 디렉팅 맡고 있는 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2021년 서울 종로 북촌에서 첫 매장을 열었고 매장이 생겼을 때부터 굉장히 대기 줄이 길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난해에는 8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한 굉장히 유명한 거의 한국을 대표하는 빵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곳인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직접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뉴스에 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좀 기분이 새로우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네, 인생에서 하지 못할 경험을 하는 기분이고요. 또 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훌륭하고 또 있으신 분들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아, 뉴스는 또 이런 거구나. 너무 신세계로 되게 좀 흥미롭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알 수 있지만 패션 센스가 남다르시잖아요. 패션 업계에도 종사를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옷을 좀 선정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런 또 제가 뉴스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조금은 포멀한 착장으로 그래서 제가 아끼는 자켓을 입고 나왔거든요. 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0년 가까이 패션 업계에 종사를 하시다가 한국 나이로는 다소 늦은 나이에 베이커리, 빵집을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새로운 도전 누구나 하고 싶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되신 계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션 쪽에서의 재능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돈을 버는 것이 뭔가 당연하고 당연히 좋아하는 일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 일로 뭔가 직업을 삼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예. 저한테 영감을 준 어떤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나도 그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나 자유를 원했던 거야? 약간 이런 계기로 뭔가 난 직업을 바꿔야겠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데까지도 한 5, 6년 정도 고민을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영국에 있는 매장일 것 같습니다만 맞아요. 네네. 그때 느낌이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그때 너무나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항상 뭔가 패션 쪽에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향해서 하는 어떤 저의 어떤 그런 보는 능력? 뭔가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타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뭔가 직업으로서 저한테 되게 유리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었는데 반대로 저한테 화살표를 돌려서 저를 진짜 관심 있게 보거나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그동안 너무 물어봐 주지 않고 계속 뭔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만 뭔가 방향성을 갖고 일하다가 샵에 갔었을 때 뭔가 모두가 자신을 향해서 뭔가 향하는 그런 화살표를 가지고 일한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누군가를 보는 데 너무 익숙한데 반대로 스스로를 파악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진짜 질문해 주지 않았구나를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그때 정말 직업을 순식간에 바꾸고 싶을 만큼 큰 울림이 있었어요. 뭔가 그 자신을 향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 그리고 소품들이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베이글도 맛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람이고 뭔가 인간이라면 그냥 모두가 진짜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언가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닌 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진짜의 무언가, 진짜의 맛, 진짜의 매장,
진짜의 인테리어, 뭔가 누군가의 진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예. 보통은 무언가 그게 뭐 카피 매장들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급조해서 만들어낸 무언가 말고 누군가의 진짜의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매장을 만들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뭔가 투영해서 만들어낸 매장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게 맛이던 뭐 매장이던 뭐 매장의 바이브던 그게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구나 진짜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 저의 매장으로서 빵으로서 뭔가 그게 표현됐다고 느껴주셔서 뭔가 그런 피드백들도 많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람 있었죠, 그 부분에. 창업자의 그런 진정성이 힘을 네네네네. 발휘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베이글이다 보니까 직접 드셔보시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의 쌀밥은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맛있는 베이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고 한마디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배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재료 배합을 할 때 보통은 뭐 어떤 걸 몇 그램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뭐 전체적인 레시피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금이나 설탕 비율이라든지 됐었을 때 그걸 막 미량저울에 이용해서 소금 0.01, 0.02, 0.03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봐서 네. 그걸 또 설탕과 뭐 소금의 조화라든지 거기서 밀가루의 양이라든지 액체류라든지 했었을 때 그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정말 무식할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개발팀에서 너무 힘들어하죠.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것들이. 근데 그렇게 계속 디벨롭하지 않으면 뭔가 소비자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서 조금 고되지만 그래도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영을 해오시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은 뭔가 카피 매장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끊임없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뭔가 너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리고 그게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까지 사실 저희 카피 예. 매장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뭔가 저희 매장 때문에 그런 경제적으로 그런 매장들이 생겨서 뭔가 타격을 입을까 봐 겁이 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의 그냥 무언가 열심히 했던 어떤 작업물들 그리고 고민의 과정들이 너무 폄하되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섭섭함이 사실 더 큰 거죠. 그게 가장 제가 일하면서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렇군요. 워낙 대박이 나다 보니까 또 그런 고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에세이 류의 생각 없는 생각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책을 써서 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시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것들은 제가 그냥 한 15년 전부터 계속 써오던 그냥 메모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메모들을 이제 제가 뭐 SNS에 올리거나 약간 이랬을 때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많은 또 출판사에서 제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향한 어떤 일기 같은 메모들인데 이걸 책으로 내도 될까요?라고 했는데 뭔가 또 출판사 측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면 공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고 뭔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요청도 있으셔서 제가 용기를 내봤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사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이라던가 만나는 사람, 취미 활동까지 나만의 것, 나의 취향을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좀 그런 취향을 발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너무 간단한데요. 뭔가 많은 분들이 이미 취향대로 살고 계시고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매일 옷도 입으시고 또 메뉴도 선택하시고. 근데 그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사진이나 뭔가 메모나 여러 가지 것들로 그냥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하루 동안의 기록이 아침부터 밤까지 만약에 뭐 다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순간 되게 짧게라도 기록을 해두고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쭉 리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먹었던 메뉴라든지 또 계속 선택했던 무언가들이 축적이 되는 게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첩을 한번 쫙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그분의 취향의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버려야 될 것들과 가져가야 될 것들을 선택하시고 그 부분에서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본인 취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실천하자라는 게 네네. 지금 쓰신 이 책에서도 주요한 주제 의식일 것 같고 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의 시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매체가 너무 많고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서 사실은 누군가의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느라고 자신을 보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이런 매체나 여러 가지 물론 연합뉴스는 봐야 되겠지만요. 예. 뭔가 그렇지만 뭔가 평상시에 이렇게 쇼츠나 막 유튜브나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말고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메모, 내가 또 뭐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내가 리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더 자기를 더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취향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자기를 사랑하고 뭔가 아껴주는 첫 번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에게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네네네. 가지면 모두가 네네. 좋을 것 네네네네.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총괄 디렉터 료 이효정 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